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탄력성 이론인데, 탄력성 이론도 두 문제죠. 그런데 항상 하나가 계산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론 문제는 한 문제 정도인데, 종합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종합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뭐니? 그러면 다양한 논점들이 합쳐서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필수서에 있는 내용에서 거의 100%다 나옵니다.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건 질문이 이런 거예요. 자, 다양한 논점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도대체 이놈이 이놈 같고 이놈이 저놈 같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패턴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면 이렇게 좀 접근하고 저런 식이면 저렇게 접근해라. 그런데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다는 거지. 그럼 진짜 이놈이 이놈이고 그놈이 그놈인지 한번 봅시다. 진짜 한번 봐봐. 자, 봐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1번. 일단 패턴부터 분석해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엇입니까? 아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산력성이 탄력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 탄력성은 항상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이고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점이 뭐예요?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게 무엇이니? 이걸 기억해야지. 이걸.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거죠. 뭐만 찾아? 양의 변화가 많냐 적냐만 찾는 거지. 탄력적이라고 돼 있으니까 양의 변화가 많다라고 되어 있으면 되죠. 크다. 이렇게. 일단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논점이야. 아주 잘 나오는 논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한번 봅시다. 수요의 탄력성의 정의를 가끔씩 물어보는데 이거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조금 전 거랑 달라. 똑같아. 다르잖아.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조금 전에 지문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란 게 무엇이니? 이렇게 묻는 거고 탄력적이란 게 무엇이니? 그럼 양의 변화가 많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탄력성의 정의를 묻고 있으니까 자,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뭐가 어렵니? 그러면 요 문구야. 뭐뭐에 대안이 있으면 이게 분수 형태를 읽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뭐에 대안은 주어도 아니고 수로도 아니니까 객관식 시험에서는 뭐뭐에 대안을 읽지 말으라 그랬어. 그럼 봐.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야. 뭐뭐에 대안을 빼면 탄력성은 양의 변화율의 크기이다. 그럼 맞는 거지 뭐. 이것만 확인하라겠죠. 자, 그럼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죠? 이거 O인지 X인지 한번 봐봐요. 자, 물으면 똑같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근데 뭐뭐에 대안이 있으니까 읽지 않는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의 크기입니다. 그럼 틀렸지? 탄력성은 양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논점 두 개야. 논점 두 개. 다시 봐.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무엇입니까? 탄력적이란 게 뭡니까? 2번 지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란 게 무엇입니까? 탄력과 비탄력을 묻는 거야. 자,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탄력성이라는 지표가 뭡니까? 그러면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맞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이게 틀린 거지. 가격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뭐뭐에 대한 이런 거 분석하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요놈이에요. 요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지문이 한두 개가 섞여 있어. 그럼 패턴을 잘 봐봐. 이 여기는 상황을 제시한 거야. 상황을. 그런데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 우리 수요와 공급의 증가 감소에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런 상황을 줘. 대체제가 많다. 뭐 시장이 세분화된다. 뭐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을 줘. 그러면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는 뭘 찾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주면 그 사건이 수요를
증가시키니, 감소시키니. 증가, 감소를 묻는 거잖아. 증가, 감소. 근데 탄력성은 증가, 감소는 없고 양의 변화가 많다, 탄력. 양의 변화가 적다, 비탄력. 탄력과 비탄력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제시했어. 그럼 출제자가 물어본 게 탄력이니, 비탄력이 이걸 묻는 거라고. 증가, 감소 대신에.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보다 탄력적이니, 보다 비탄력적이니 이걸 묻는 거다 이런 거지. 예? 이해됐다? 자, 대체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화가 많다는 거죠. 재화가 많으면 양의 변화는 많다, 보다 탄력적이다. 자, 그리고 시장을 세분한다는 건 시장을 쪼개는 거야. 시장을 쪼개면 재화의 양이 늘어나. 그러니까 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해 놓으시라고 그랬어. 용도전환이 용이하다. 용용이 나오면 항상 탄다. 탄력적이다. 그다음에 측정기간이 장기일수록 보다 탄력적이다. 자, 1장에서 논점 기억나요? 단기는 비탄력이고 장기는 탄력입니다는 부동산학 전체에서 자주 나와. 그래서 어디든지 장기가 비탄력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 단기가 탄력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자, 여기도 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뭔가 상황을 제시했죠. 상황을 제시했어. 그리고 탄력성에서는 뭘 묻는다. 보다 탄력적이니, 보다 비탄력적이니.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여기는 공급이에요. 공급은 항상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 오면 양의 변화를 많이 줄 수 있고 양의 변화가 많으니까 탄력이 되는 거죠. 이게 생산의 유불리만 따지면 되죠. 자, 2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 기간이야. 생산 기간이 깁니다. 그러면 공급자에게 불리지.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적어지니까 보다 비탄력적이다. 이거 찾는 거지. 그 다음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불리지. 불리. 그러니까 보다 비탄력적이다. 자, 사례가 걸렸네요.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된다. 이용 규제가 강화된다. 생산의 분리보다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측정 기간이 장기라면 보다 탄력적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탄력성과 기울기. 자, 우리가 원칙은 항상 탄력성이 클수록 항상 기울기는 보다 완만해지는데 여기는 논점을 헷갈릴 리는 없어요. 대부분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가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그리고 항상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가파라진다. 요건 실수를 안 해. 요건 실수. 이게 모여서 지문 한 3개, 4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자, 다시 한번 반복할 테니까 보셔. 자, 봅시다.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이게 탄력성이 뭐냐? 탄력적이 뭐냐는 거야.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비탄력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비탄력이니까 양의 변화가 적다. 이러면 되는 거죠. 자, 또 봐. 이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이게 완전 탄력이 뭐냐? 4번은 완전 비탄력이 뭐냐? 이런 거지. 완전 탄력은 완전히 많다, 무한대. 그리고 완전 비탄력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빵.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없다 또는 양은 고정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답을 해줘? 뭐뭐에 대한 이런 거 딱 버리고 뒤에 양의 변화율의 크기다. 그럼 맞고 가격의 변화다. 그럼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자, 탄력성 결정하는 요인은 제목이 잘못되어 있죠. 뭔가 상황을 주고 탄력이니 비탄력이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대체제가 많을수록 보다 탄력적이다.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보다 탄력적이다. 이런 거야. 자, 공급은 생산의 유불리로 따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것과 요거의 구분이에요. 자, 요 2번과 5번. 왜 그러냐니 그러면 둘 다 기간이 나와. 기간.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공급자에게 불리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물건 하나 만드는데 기간이 길면 불리지. 그러니까 보다 비탄력이죠. 근데 측정 기간은 수요든 공급이든 측정 기간. 여기서 말하는 측정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야. 탄력성이니까. 그러니까 공급 양이든 소비 양이든 양의 변화는 항상 장기일수록 양의 변화가 많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 이렇게 되죠. 자,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정답이 나와. 그러니까 쉬워. 그런데 이제 뭐가 끼면 요 응용 파트가 끼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했느냐.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딱 2개씩만 기억을 하라 그랬어. 2개씩만. 그러면 탄력성의 응용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바로 요놈이야. 요놈. 극단적인 시장 균형의 변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요 앞에 걸 빼고 그냥 읽으면 단순히 균형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저 앞에 거 빼면,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시장이죠? 비정상적인 시장이야.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극단에 있는 비정상적인 시장이야. 이런 시장이 오면 항상 내가 암기하고 있는 4가지 규칙에 예외가 생긴다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니? 그러면 완전 탄력. 탄력 2글자야. 그러니까 2글자짜리 가격이 불변이 되는 거고. 완전 비탄력 하면 비탄력이 3글자니까 뭐가 불변이고. 그렇죠. 거래량이 불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우리가 암기하는 대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 봐요. 자, 얘는 몇 번만 보면 잘 보여. 자, 앞에 걸 딱 빼잖아요. 아이고. 앞에 걸 딱 빼면, 단순히 공급이 증가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극단의 시장이 붙어. 그 비정상적인 시장이야. 그럼 항상 암기 코드가 완전 탄력. 2글자.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 완전 비탄력. 3글자.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 요건 틀려갖고 보면 안 돼. 요건 조금만 맞추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우라고 내는 2가지가 있어요. 어려우라고 내는 요거지. 지문을 읽다가 임대 수입이 나와. 임대 수입이 느니 쭈니. 또는 임대 수입 말고 이런 표현도 나오죠. 전체 수입, 임대 수입, 전체 임대 수입. 이게 느니 쭈니. 자, 이게 임대 수입이 나오면 요 임대 사업자의 전략이죠. 자, 전략은 항상 암기하고 있죠. 똑똑하면 낮춰주고. 똑똑하면 낮춰줘야지. 그리고 안 똑똑하면 텀탱이 씌워야지. 장사꾼이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텀탱이 씌워야죠. 그래야 매출이 늘죠. 임대 사업자에게는 임대 수입이 느는 거고. 이게 궁합만 찾아줘. 궁합. 자, 이렇게 보는 거지. 탄력이야. 탄력이면 똑똑. 그리고 낮춰줘야죠. 임대료가 떨어졌으니까 낮춰준 거야. 그러니까 궁합이 맞죠? 그러면 임대 수입은 는다. 자, 2번 지문은 비탄력이니까 안 똑똑이야. 그럼 덤탱이 씌워야죠. 덤탱이 씌웠어. 이렇게 궁합만 보는 거야. 궁합이 맞아. 그럼 임대 수입은 느는 거야. 자, 3번이야. 탄력이니까 똑똑이야. 똑똑. 그럼 낮춰줘야죠. 낮춰줘. 근데 못 낮춰줬어. 그럼 궁합이 맞지 않죠? 그럼 임대 수입은 늘지 않아. 그냥 반대로 감소해요. 자, 임대 수요가 비탄력입니다. 비탄력 안 똑똑이야. 그럼 덤탱이지. 덤탱이 씌워야 되는데 낮춰줬어야. 궁합이 안 맞아. 그러면 임대 수입은 감소한다. 요 딱 2개. 요것만 딱 해줘. 요것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임대 수입이 나오면 궁합을 찾는다.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 이 궁합 맞으면 증가.
나머지는 감소.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요거죠. 가격 변화의 폭. 얘는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봐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내가 2번 해줄 테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격이 나오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깔끔했다고. 그렇잖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이랬지. 가격이 더 상승합니까? 더 많이 상승함. 이런 식이 아니잖아. 또 봐봐.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랬지. 그런데 뭐가 껴있어? 이물질이 껴있단 말이에요. 이물질. 그러니까 몇 번만 딱 보면 야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뭔 이렇게 이물질이 껴있냐? 이게 가격이 더 많이 변하느냐 가격이 더 적게 변하느냐 일명 더더래요. 그럼 얘는 암기 코드가 가운데를 보는 거잖아요. 탄력 탔다고 돼 있어. 탔다고. 먹는 고기로 치자고. 탔다고 돼 있어. 그러면 더 먹어 더 적게 먹어. 더 적게 상승한다. 더 적게 상승한다. 그럼 2번은 안 탔어. 비탄력이니까 안 탔어. 안 탔어. 그럼 더 먹어야지. 그러니까 더 많이 변화한다. 더 많이 변화한다. 이것만 찾아주면 돼. 탔으면 덜 먹고 안 탔으면 더 먹고 그리고 이거의 변화가 가격 상승의 폭이에요. 이거의 논점 이름이 봐요. 가격이 더 변합니까? 가격이 덜 변합니까? 이게 무슨 논점인가요? 가격 변화의 폭이 많냐 적냐 이렇게 찾는 거야. 가격 변화의 폭.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가격 상승의 폭 이것도 뭔가 이물질이 껴있잖아. 가격이 상승한다가 아니라 가격 상승의 폭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합니까? 가격이 더 적게 상승합니까? 이 논점이잖아. 자,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안 탔구만. 안 탔구만. 더 먹어야지. 증가한다. 딱 이 세 개. 딱 이게 세 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패턴 응용부터 봅시다. 자, 임대 수입이 나와. 글을 읽다가 대부분 뒤쪽이 나오겠지. 임대 수입, 전체 수입이 나옵니다. 그러면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 씌웁니다. 요 궁합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놈이 더 많이 나와. 자, 앞에 있는 문장을 딱 빼면 단순히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근데 꼭 앞에 극단의 시장을 주고 균형의 변화를 묻는 거야. 근데 극단의 시장이 완전 탄력이면 2글자 가격이 불변. 완전 비탄력이면 3글자 거래량 불변.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장 자체를 잘 봐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한다가 아니라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냐 더 적게 상승하냐 가운데 이물질이 있다. 그럼 암기 코드가 탔으면 적게 안 탔으면 많이. 이게 암기 코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난 적은 없어. 그런데 내용이 꽤 다양하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